단 3초였습니다. 그 3초가 제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저는 나오미 윈터예요. 미국 국방부 전략기술평가국 인프라 분석관이죠. 32살입니다. 베이징에서 제가 목격한 일은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중국 산샤댐. 세계 최대 규모죠. 그런데 이 거대한 댐이 사실은 시한폭탄이라는 걸 한국 기술자 하나가 단 3초 만에 증명해 보였거든요. 또 아시아 출장? 베이징행 비행기에서 한숨 나왔어요.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왜냐고요? 한국 기술자들과 일해야 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3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한국과 기술 협업할 때 완전히 배신당했죠. 믿었는데 그때 파트너가 중요한 순간에 약속 어겼어요. 언니도 서울에서 소매치기 당했고요. 그래서 한국이랑 아시아 전체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었습니다. 베이징 호텔 도착. 첫날 브리핑 시작됐죠. 산샤댐 구조는 완벽합니다. 중국 담당자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어떤 문제도 없어요. 화려한 그래프들이 쏟아졌죠. 완벽한 안전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키 크고 말수 적어 보이는 한국인이었죠. 이정훈입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구조 분석 전문가예요. 아, 네. 시큰둥하게 대답했죠. 또 한국 사람이라니. 기대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은 USB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한번 보세요. 뭐예요, 이게? USB를 들여다봤어요. 발표 자료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담담하게 말하고는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브리핑 끝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어요. USB를 컴퓨터에 꽂았죠. 파일 하나. 영상이었어요. 재생시간? 고작 3초. 뭐 이런 걸 주는 거야? 짜증났죠. 3초짜리가 뭘 보여준다고? 하지만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3D 열화상 분석이었어요. 산샤댐 구조물의 미세한 균열이 빨간색으로 드러났죠. 수압 집중 지점들이 심장처럼 뛰고 있었어요. 중국이 완벽하다고 한 바로 그 지점에서요. 이런 게 가능해? 멍하니 화면 바라봤습니다. 제가 10년간 쌓은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정밀도였어요. 다시 재생했죠.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볼 때마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최고 연구소에서도 이런 건 혼잣말이 나왔죠. 이 정도 기술이라면 정말 최첨단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고요? 내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틀렸는지.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무섭도록 정확하게 진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 3초. 그 짧은 시간이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았죠. 이정훈 박사. 그의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대체 어떻게 이런 걸? USB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 작은 장치 안에 담긴 3초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내일 이정훈 박사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놀라운 분석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한국. 창밖 베이징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몰랐구나.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어요. 제 한국에 대한 생각이, 그리고 이번 조사에 대한 접근 방식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조사단 브리핑이 다시 시작됐어요. 저는 어젯밤 본 영상 때문에 한잠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빨간색 균열들이 계속 아른거렸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반신반의였어요. 정말 한국 기술이 그 정도일까? 혹시 조작된 건 아닐까? 오늘은 현장 데이터를 검토하겠습니다. 중국 측 담당자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산샤댐의 모든 구조적 안전성이 재확인됐습니다. 새로운 그래프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어제보다 더 화려한 자료들이었어요. 그때 저는 망설이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어제 받은 분석 자료가 있는데요. 이정훈 박사를 바라봤죠. 그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뭔 분석 자료죠? 중국 담당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3D 열화상 분석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USB를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손이 조금 떨렸죠. 3초짜리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이건 대체 뭔가요? 구조물 균열이 이렇게 선명하게? 수압, 집중 부분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각국 전문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중국 담당자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런 분석은 공식적으로 승인받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죠. 우리 데이터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이 분석이 틀렸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되물었어요. 당연히 틀렸죠. 누가 만든 건지도 모르는 자료를. 그때 이정훈 박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진실은 수치로 증명됩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였어요. 믿고 싶지 않아도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죠. 저는 이정훈 박사를 다시 봤어요. 뭔가 흔들림 없는 확신이 느껴졌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건가? 브리핑이 어수선하게 끝났어요. 중국 측은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했죠. 저는 복도에서 이정훈 박사를 기다렸어요. 박사님. 네. 정말 확신하세요? 이 분석이? 네. 100%요. 망설임 없는 대답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믿기가 의심스러우시죠? 이정훈 박사가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당연합니다. 저라도 그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직접 확인해 보시면 어때요? 직접요? 오늘 밤 현장에서 측정해 보시죠.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중국 당국 몰래 측정한다는 게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궁금증과 의심이 더 컸죠. 정말 알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해봅시다. 그날 밤 11시. 저와 이정훈 박사는 조용히 산샤댐 인근으로 향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이 앞섰죠. 조용히만 하면 됩니다. 이정훈 박사가 가방에서 휴대용 장비를 꺼냈어요. 이걸로 구조물 응력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어요. 저런 작은 걸로요? 신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쓰는 장비보다 훨씬 작고 정밀해 보였거든요. 측정이 시작됐어요. 이정훈 박사가 여러 지점에 센서를 부착했죠. 이 부분이 어제 영상에서 빨간색으로 나타난 곳이에요. 정말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데이터가 모니터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보세요.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어제 본 3초 영상과 정확히 똑같은 지점에서 이상 수치가 나타났거든요. 이게 진짜네요? 네. 균열 위치가 완벽하게 일치해요. 수압 집중 부분도요? 맞습니다. 오차 범위 1% 이내죠.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한국 기술자가 단 3초 만에 파악한 모든 문제점이 실제로 존재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정밀한 분석이 가능한 거죠? 한국 기술이에요. 이정훈 박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조용히 준비하죠. 드러내지 않을 뿐이에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제가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박사님. 네.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지만 이건 정말 놀라워요.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10년 넘게 준비한 결과입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3년 전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던 일. 혹시 제가 상황을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요? 언니가 서울에서 당한 사건도 개인의 잘못이지 나라 전체를 판단할 문제는 아니었죠.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호텔 방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본 데이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국 기술의 정확성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제 냉소와 의심이 서서히 혼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뭔가 이상했어요. 호텔 로비에 중국 공안들이 서 있었죠. 평소보다 훨씬 많았어요. 무슨 일이지? 조사단 집합 장소로 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윈터 씨, 미국 조사단장이 저를 불렀어요. 네. 오늘부터 현장 접근이 제한됩니다. 갑자기요? 왜죠? 중국 당국 지시래요. 보안상 문제라고 하네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어제 브리핑 때문이구나. 제가 USB 영상을 공개한 게 문제였던 거죠. 외신 기자들도 모두 추방됐어요. 조사단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추방이요? 네. 오늘 새벽에 다 내보냈대요.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려는 게 분명했죠. 점심시간에 이정훈 박사를 찾았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정훈 박사 못 보셨어요? 다른 한국 팀원에게 물었죠. 아, 오늘 아침에 별도 회의 간다고 했는데요. 별도 회의요? 네. 중국 측에서 따로 부르더라고요. 불안해졌어요. 혹시 이정훈 박사가 문제 있는 건 아닐까? 저녁이 돼서야 이정훈 박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박사님, 어디 가셨던 거예요? 회의가 길어졌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무슨 회의였는데요? 중국 측에서 우리 분석 자료에 대해 문제 제기했어요. 문제 제기요? 네. 공식 승인 없이 임의로 분석했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독자적인 조사는 금지래요. 충격이었어요. 진실을 밝히려 하니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본 데이터는 어떻게 하죠?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이정훈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 조사단도 눈치 보고 있고요. 눈치요? 네.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함부로 문제 제기하기 어렵대요. 그제야 상황이 보였어요. 모두가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었던 거죠. 박사님. 네. 그럼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직접이요? 네. 은밀하게 협력해서라도요. 이정훈 박사가 저를 주의 깊게 바라봤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진실이 중요하죠.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그날 밤, 이정훈 박사의 호텔 방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어요. 이걸 보세요. 이정훈 박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 수자원 인프라 분석 자료예요. 화면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나타났죠. 이 모든 걸 분석하셨다고요? 네. 한국 국책기관에서 꾸준히 모니터링해왔어요. 놀라웠어요. 이런 방대한 자료가 있었다니. 산샤댐만이 아니에요. 다른 댐들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프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모두 심각한 수준이었죠. 왜 이런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한국은 늘 조용히 준비합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드러내지 않을 뿐이에요. 하지만 필요할 때는 보여주죠. 지금이 그때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정훈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윈터 씨 같은 분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한국을 오해했던 게 부끄러웠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미국 정밀 센서 데이터를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거면 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함께 정확한 보고서를 만들어 봅시다. 정말요? 네. 진실은 숨겨져서는 안 되니까요. 그날 밤부터 우리의 은밀한 협력이 시작됐어요. 이정훈 박사는 한국 기술을, 저는 미국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진짜 분석을 시작했죠. 서로의 기술 언어를 이해하려고 밤새 고군분투했어요. 하지만 점점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박사님 나라는 정말 대단해요. 윈터 씨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이 아니라 정의감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중국 당국이 제 이메일을 감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윈터 씨. 호텔 직원이 다가왔어요. 중국 측에서 내일 별도 면담을 요청했어요. 면담이요? 네. 보고서 내용 관련해서요. 이정훈 박사와 눈을 마주쳤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이었죠. 들켰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박사님. 네. 내가 틀렸던 것 같아요. 뭐가요? 당신 나라를,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요. 이정훈 박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아주시니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중국 측과의 면담이 시작됐어요. 윈터 분석관님, 중국 담당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제까지의 보고서 초안을 검토했는데요. 네. 긴장됐어요.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일부 내용이 우리 공식 데이터와 다르네요. 그런가요? 네.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압박이 시작됐죠. 하지만 저는 굽히고 싶지 않았어요. 데이터는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해석이 문제예요. 해석이요? 네.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신 것 같아서요. 면담이 끝나고 복도에서 이정훈 박사를 만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압박이 심해졌어요. 역시 그렇군요. 박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하라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하죠? 더 은밀하게 진행해야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국책기관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할 수 있어요. 이정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클라우드요? 네. 한국에서 직접 데이터를 받을 수 있죠. 그럼 중국 측이 모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VPN으로 암호화해서 주고받으면 돼요. 신기했어요. 한국의 기술 인프라가 이렇게 발달돼 있다니. 저도 미국 정밀 센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할게요. 어떻게요? 국방부 보안 채널이 있어요.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한국식 응력 계산법이에요. 한국식이요? 네. 미국과 조금 달라요. 이정훈 박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정말 복잡했죠. 우리는 지진파 분석을 이렇게 해요. 신기하네요. 미국보다 정밀한 것 같은데요?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며칠 동안 밤새 작업했어요. 서로의 기술 언어를 이해하려고 정말 애썼죠. 박사님, 이 부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느 부분이요? 열 확산 계수 계산 방식이요. 아, 그거면. 이정훈 박사가 화이트보드에 수식을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해져요. 와, 정말 그렇네요. 점점 한국 기술의 정교함이 보였어요. 단순히 미국 기술을 따라한 게 아니었죠.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10년도 넘었어요. 10년이요? 네. 조용히 꾸준히 해왔죠. 감탄스러웠어요. 이런 기술력이 있는 줄 전혀 몰랐거든요. 일주일 후, 드디어 공동 보고서 초안이 완성됐어요. 어떤 것 같아요? 완벽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정밀 분석과 미국의 광범위 데이터가 만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보고서가 됐죠. 이 정도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중국 당국이 제 행동을 더 자세히 감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윈터 씨, 호텔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중국 측에서 내일부터 인터넷 사용을 제한한다고 하네요. 인터넷 제한이요? 네. 보안상 문제라고 해요. 이정훈 박사와 급히 만났어요. 들켰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일단 보고서는 완성됐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공개는 어떻게 하죠? 한국으로 먼저 보내놨어요. 정말요? 네. 안전한 곳에 보관돼 있어요.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우리 작업이 헛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이정훈 박사가 진심 어린 말을 했어요. 윈터 씨 덕분에 가능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한국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박사님 기술이 없었다면 서로 도운 거죠. 맞아요. 그 순간 느꼈어요. 진짜 협력이 뭔지 말이에요. 3년 전 일은 정말 개인적인 실수였던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죠. 박사님. 네. 제가 한국을 너무 오해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알아주시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윈터 씨도 대단해요. 진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잖아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쌓였어요. 이제 정말 동료가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중국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어요. 이메일은 물론이고 전화까지 도청당하는 것 같았어요. 조심해야겠어요. 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죠. 당연하죠. 진실이니까요. 우리의 보고서가 세상에 공개되는 날을 기다리며 버텼어요. 한국 방문이 결정됐어요. 이정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요? 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대요. 솔직히 떨렸어요. 한국에 직접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인천공항 도착. 첫인상은 깔끔함이었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네요. 공항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소란이 일었어요. 수화물 벨트가 고장났더라고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기술자가 달려와서 직접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해요. 누군가 말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수리하다가 손을 다쳤는데도 끝까지 고쳤죠. 괜찮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와줬어요. 반창고를 가져오고 물을 떠다 주고.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감동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길을 물어봤죠. 어디로 가세요?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이 주소인데요. 아, 거기면 제가 가는 길이에요. 같이 가시죠. 정말요? 네. 그 학생은 20분을 저와 함께 걸어줬어요. 자기 약속 시간이 늦어지는데도 말이에요. 늦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길 안내가 더 중요하죠.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정훈 박사 부모님 댁에 초대받았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맞아주셨죠. 준비한 게 별로 없는데 겸손하게 말씀하시면서도 상을 가득 차려주셨어요. 이 모든 걸 직접 만드셨다고요? 네. 우리 정훈이가 미국 친구 온다고 해서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진짜 가족같이 대해주시는 거였죠. 한국 음식 어때요?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입에 안 맞을까 걱정했는데 식사 내내 저를 챙겨주셨어요. 반찬을 계속 권하시고 이것저것 설명도 해주시고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가 강한 나라였군요. 그날 밤 이정훈 박사에게 말했어요. 태도요? 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공항에서 본 기술자, 지하철에서 만난 학생, 부모님까지 모두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게 한국의 힘인 것 같아요. 며칠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더 많은 걸 봤어요. 연구소에서 만난 과학자들.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국가를 위해서죠.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님,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길에서 제가 흘린 지갑을 쫓아와서 돌려줬죠.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웃으며 가버렸어요. 내가 미국에서 배운 건 지식이었지만 한국에서 배운 건 믿음이었어요. 이정훈 박사에게 고백했어요. 믿음이요? 네. 사람에 대한 믿음, 옳은 일에 대한 믿음. 그런 건가요? 네. 여기 사람들을 보면 그냥 믿어지거든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사라졌죠. 한국에서 돌아온 후 큰일이 터졌어요. 우리 보고서가 사전 유출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군가 언론에 흘렸나 봐요. 중국 언론이 먼저 보도했어요. 미국 분석관 한국에 매수당해. 객관성 잃은 조사단. 반중 음모론 확산. 웨이보에서는 악플이 폭주했어요. 나오미 윈터는 한국 스파이. 돈 받고 거짓 보고서 작성. 서구의 중국 견제 음모. 하루에 수만 개씩 쏟아졌죠. 미국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윈터, 뭔 일이야? 상사가 전화했어요. 보고서 때문에 난리 났어. 저는 사실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잖아. 진실이 정치와 무슨 상관이에요?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 일부 정치권에서도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무리한 조사였다. 객관성의 의문.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거절했어요. 이정훈 박사에게 전화했죠. 박사님 어떻게 하죠? 힘드시죠? 네. 정말 힘들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늘 외로워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박사님. 한국에서도 응원하고 있어요. 눈물이 났어요. 정말 고마웠거든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네. 저는 믿어요. 그 말이 힘이 됐어요. 며칠 후 한국에서 소식이 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공식 지지 입장 발표했어요. 정말요? 네. 윈터 분석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인정한다고요. 감사해요. 유럽 몇 개 나라에서도 관심 보이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독일, 프랑스에서 재검토 요청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압박은 계속됐어요. 윈터 보고서 수정 고려해봐. 상사가 다시 연락했어요. 수정이요? 너무 단정적으로 쓴 부분들 말이야. 하지만 데이터가 명확한데요. 정치적 파장을 생각해야지. 저는 과학자예요. 정치인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죄송하지만 수정할 수 없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굽힐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이정훈 박사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힘내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조금만 더 버텨요. 굳은 결심을 했어요.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공동보고서 공개일이었습니다. 미국 마이너스 유럽 마이너스 한국 언론이 동시에 보도하기로 했어요. 준비됐어요? 이정훈 박사가 화상통화로 물었어요. 네. 준비됐어요. 그럼 시작할까요? 네. 오전 9시. 뉴욕타임스가 첫 보도를 시작했어요. 3초의 스캔 14억을 뒤흔들다. 헤드라인이 강렬했어요. CNN에서도 연이어 보도했죠. 한국 기술의 정밀성 중국된 문제 드러내. BBC도 가세했어요. 숨겨진 진실 한국 마이너스 미국 공동 분석으로 밝혀져. 한국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했어요. 우리 기술이 세계를 움직였다. 3초 분석의 기적.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반응이 올라왔죠. 정말 놀라운 기술력. 한국을 무시했던 게 부끄럽다. 과학이 정치를 이겼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어요. 근거 없는 주장. 서구의 음모. 한국의 과장된 발표. 하지만 데이터가 너무 명확했어요. 반박할 수 없었죠. 오후 2시. 상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윈터. 네. 대단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 정말요? 응. 당신이 옳았어. 감사해요. 국방부 장관도 축하 메시지 보냈어. 와. 당신이 본 것은 진짜였다, 윈터. 가슴이 뭉클했어요. 유럽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독일 연방기술원에서 협력 제안이 왔어요. 프랑스에서도 공동 연구하자고 해요. 일본도 관심 보이고 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세계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특집으로 다뤘죠. 한국 기술력 세계가 인정. 3초로 증명한 진실. 조용한 강국 한국.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CNN 출연 어떠세요? BBC에서도 인터뷰 요청했어요. 한국 KBS에서도 연락 왔어요. 모든 걸 수락했어요. 진실을 더 널리 알리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어요. 총 조회수가 1억을 넘었죠. 믿을 수 없어요. 이정훈 박사와 통화하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맞아요. 함께 해낸 거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실의 힘을. 단 7분짜리 분석 영상이 전 세계를 움직인 거였어요. 한 달 후. 서울 한강변이었어요. 이정훈 박사와 함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말 아름답네요.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왜 여기를 좋아하세요? 고요하면서도 역동적이거든요. 한국 같아서요. 한국 같다고요? 네. 조용하지만 강하죠.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박사님.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뭐죠? 당신들은 왜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강한 거죠? 이정훈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어요. 진짜 실력은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증명하지 않아도요? 네. 다만 필요할 때 드러낼 뿐이죠. 필요할 때요? 네. 지금처럼요. 그제야 이해했어요. 한국의 방식을. 과시하지 않지만 준비는 철저히.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제 경험을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고. 호텔로 돌아가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제목부터 고민했죠. 단 3초 한국의 진심. 간단하지만 모든 걸 담은 제목이었어요. 영상을 만들면서 지난 몇 달을 돌아봤어요. 편견으로 시작된 출장이 어떻게 인생을 바꿨는지, 한국에 대한 오해가 어떻게 신뢰로 바뀌었는지, 3초짜리 분석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영상 업로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순식간에 퍼졌죠. 첫 주에 1천만 뷰. 한 달 만에 1억 뷰 돌파. 댓글들이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을 다시 보게 됐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다. 진실의 힘을 믿는다. 각국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로 퍼졌어요. 중국에서도 몰래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한국에서는 교육 자료로 쓰이기 시작했어요.
객관성과 전문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국제협력의 모범 사례. 진실 추구 정신의 표본.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공식 초청이었죠. 한국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 정부에서 감사패를 줬어요. 시상식에서 마지막 소감을 말했어요. 나는 받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단 3초 만에 기술이 진심을 증명하는 나라를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편견으로 시작했지만 신뢰로 끝났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잠시 멈췄어요. 대한민국입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 이정훈 박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고마워요, 박사님. 제가 더 고마워요. 뭐요? 진실을 믿어줘서요. 당연한 거였어요. 아니에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옳은 선택이었죠. 맞아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한국이 점점 작아져 갔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커져갔어요. 단 3초.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편견을 깨뜨리고 진실을 보게 해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되찾게 해줬죠. 한국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지금도 그 3초 영상을 가끔 봅니다.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리고 확신해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편견을 깨고 진실을 찾아가는 저의 여정이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왔길 바라요. 이런 실화 기반 스토리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이 편견을 깨뜨린 경험이나 이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실화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